내가 이등병 이준우가 되기 전 내 이름 앞에는 늘 형의 동생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우리 형은 해군 특수전전단의 교관이었다.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다는 UDT 훈련 과정을 담당하는 형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다. 어머니는 늘 우리 민준이처럼 강하고 멋진 아들이 어디 또 있을까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형의 군복 사진을 볼 때마다 큼지막한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그런 형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형처럼 덩치가 크지도 운동을 잘하지도 못했다. 그저 평범하고 조금은 소심한 20살 청년일 뿐이었다. 이병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나는 형에게만큼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마 형이라면 너 같은 애가 군대 가서 뭘 하겠냐며 걱정하거나, 아니면 군대가 사람 만드는 곳이니 잘 다녀와라며 무심하게 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싶었다. 평범하게 입대하여 평범하게 전역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훈련소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행동에 규율이 따랐다. 나는 매일같이 몸의 한계를 시험받는 기분이었다. 얼차려는 기본이고 잠시라도 정신을 놓으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내향적인 성격 탓에 나는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동기들과도 쉽게 어울리지 못했고 늘 혼자였다. 밤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집이 그리워 눈물이 찔끔 나곤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가족에게만큼은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자대 배치를 받은 날, 나는 육군 최전방 보병사단의 한 포병 부대로 전입했다. 막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공기, 그리고 나를 훑어보는 선임들의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관등 성명을 외치고 침상으로 안내되었다. 내가 배정받은 곳은 내무반 문 바로 옆 가장 눈에 띄는 자리였다. 나는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내 자리를 정리했다. 이등병으로서의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선임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기분을 살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불려가 얼차려를 받거나 온갖 욕설을 들어야 했다. 특히 김태훈 병장은 내게 유독 가혹했다. 그는 181cm가 넘는 큰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잔뜩 성난 표정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약한 사람을 경멸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사사건건 나를 괴롭혔고 나는 그의 표적 1호였다. 김태훈 병장이 가장 즐겨 사용하던 방식은 무릎 꿇리기 였다. 그는 작은 실수에도 야, 이준우, 너는 평생 무릎으로 살게 해주마 라며 나를 무릎 꿇리고는 욕설을 퍼부었다. 때로는 복도 한가운데서, 때로는 식당 한쪽 구석에서, 심지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무릎 꿇리고 조롱했다. 나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고 그저 땅바닥만 바라보며 그의 비난을 견뎌냈다. 나의 무릎은 늘 멍투성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식당 구석,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그들은 김이병과 박이병을 앉혀놓고 마치 장난감 다루듯 괴롭혔다. 김태훈 병장이 그들의 밥그릇에 있는 반찬을 뺏어 먹고는 야, 너희들은 이런 거 먹을 자격도 없어. 그냥 먹던 거나 마저 먹어 라며 깔깔거렸다. 나는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내 눈은 김태훈 병장의 손에 쥐어진 숟가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에는 굵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 반지는 마치 그의 권력과 폭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야, 김준우, 너는 왜 그렇게 꾸물거려? 밥맛 없냐? 김태훈 병장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얼른 밥을 입에 밀어 넣었다. 그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내 테이블 위를 덮쳤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리 와봐, 이준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마치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다. 김태훈 병장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너 요즘 편지 받는 재미 들렸냐? 매일 쪼그리고 앉아서 뭐 그리 꼼지락거려. 어차피 내깟 놈에게 올 편지라면 가족들의 근황이나 묻는 지루한 내용일 텐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매일 밤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다. 군 생활이 힘들다는 내색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있습니다. 라고만 썼다. 그는 내 주머니를 뒤적였다. 그리고는 쭈글쭈글하게 구겨진 편지 한 통을 꺼내 들었다. 내가 어제 밤에 붙이지 못하고 몰래 다시 꺼내 읽고 있던 어머니의 편지였다. 어머니는 준우야, 몸은 좀 괜찮니? 엄마는 매일 내 걱정이다. 밥 잘 챙겨 먹고 절대 기죽지 마라. 라고 쓰셨다.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어머니의 편지가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의 더러운 손가락이 어머니의 소중한 글씨를 더럽히는 것이 역겨웠다. 어디 보자. 이딴 건 개나 줘. 김태훈 병장은 씩 웃으며 그 편지를 아무렇지 않게 반으로 찢었다.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어머니의 글씨가 적힌 조각들이 내 발치에 떨어졌다. 내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심장이 아프도록 뛰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가족까지 모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무심코 손을 뻗어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주우려 했다. 그 순간 김태훈 병장의 오른발이 빠르게 움직였다. 감히 이등병 주제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정강이의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잔뜩 성난 표정이 드리워졌다. 그는 침을 뱉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 주제도 모르고 어딜 감히 평생 무릎으로 살게 해주마.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수치심과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내게 꽂혔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구경꾼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내 목에 걸려있던 형이 준 낡은 은색 목걸이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훈련 중에는 군복 안에 넣어두었지만 격렬한 움직임에 밖으로 나온 모양이었다. 목걸이에는 달고 다른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어릴 적 형이 직접 그려준 듯한 묘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어린 시절 형은 이 기호가 UDT 대원들의 비밀스러운 문양과 비슷하다고 말해주곤 했다. 나는 무심코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내 손안에서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형은 늘 강했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다. 나는 문득 형이 어릴 적 나게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 준우야, 남자는 말이야 쉽게 무릎 꿇는 거 아니야. 설령 무릎을 꿇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길러야 해. 그게 진짜 강한 거야. 그 말은 마치 나를 일깨우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의 몸은 약할지라도 내 안에는 형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정신이 있었다. 나는 찢겨진 편지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목걸이를 꽉 쥐었다. 김태훈 병장은 내가 감히 자신에게 반항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오만함과 나의 무력함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의 작은 반항은 그의 눈에는 하찮게 보였겠지만 내 안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김태훈 병장은 그가 내게 선언했던 평생 무릎으로 살게 해주마라는 말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올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태훈 병장이 내게 평생 무릎으로 살게 해주마 라고 외치던 그 순간은 내 군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차가운 조롱과 무릎에 느껴지던 통증은 나를 더 이상 나약한 이준으로 머물게 하지 않았다. 손안에 꽉 쥐어진 목걸이, 그 위에 새겨진 형의 펜던트 문양이 뜨겁게 느껴졌다. 나는 무릎을 꿇은 채 바닥에 흩어진 어머니의 편지 조각들을 응시했다. 찢겨진 종이 조각들은 마치 내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긴 모습 같았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뜨거운 불꽃이 치솟았다.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심이 나의 심장을 강타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겪었던 일을 되새겼다. 김태훈 병장의 잔인한 미소, 그의 욕설, 그리고 내 얼굴에 느껴지던 수치심.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이 상황을 바꿔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나 같은 이등병이 강한 체력도 든든한 배경도 없는 내가 어떻게 김태훈 병장 같은 존재에게 맞설 수 있을까? 문득 내 목에 걸린 목걸이가 다시금 느껴졌다. 형이 준 목걸이. 그리고 형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남자는 말이야 쉽게 무릎 꿇는 거 아니야. 설령 무릎을 꿇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길러야 해. 그게 진짜 강한 거야. 형은 늘 내게 강함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강함이 아니었다. 정신적인 강인함,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뜻하는 말이었다. 나는 형을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내게는 형이 있다. 비록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 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부터 나의 군 생활은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내면에서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여전히 선임들의 눈치를 살폈고 그들의 지시에 순응했다. 하지만 내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나는 김태훈 병장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가 다른 후임들을 괴롭히는 방식, 그가 사용하는 언어, 그의 폭력적인 습관. 나는 마치 사냥꾼처럼 그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다. 김태훈 병장은 여전히 나를 가장 만만한 대상으로 여겼다. 그는 틈만 나면 나를 불러내 트집을 잡고 괴롭혔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모든 괴롭힘을 마치 훈련처럼 받아들였다. 그가 내게 소리를 지르고 무릎을 꿇리려 할 때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네가 나를 괴롭히는 만큼 너에게 돌아갈 대가는 더 커질 것이다. 나의 복수심은 나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나는 강대현 일병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다. 그는 나와 같은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나보다 더 심하게 김태훈 병장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강대현은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그의 눈에는 늘 피로와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강대현과 같은 피해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다. 나는 강대현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식사 시간이나 작업 중에 몰래 그의 옆에 앉아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힘내라, 대현아. 곧 좋아질 거야. 처음에는 그가 나를 경계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나의 진심을 알아차린 듯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없이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다. 나는 형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밤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침상에 앉아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형에게 편지를 썼다. 군대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김태훈 병장의 악행, 그리고 내가 느끼는 절망감과 복수심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편지에 솔직하게 담았다. 내가 겪은 일들을 글로 옮기면서 내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편지 속에서 나는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형,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형의 강인함이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편지를 붙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검열 때문에 선임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컸다. 나는 편지를 봉투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숨긴 채 며칠을 기다렸다. 마침내 훈련소 동기 중 한 명이 집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네며 부탁했다. 이거 부탁인데 우체통에 넣어줄 수 있을까? 절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동기는 나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편지는 그렇게 군대 밖으로 나갔다. 편지를 보내고 며칠이 지나도록 형에게서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나는 불안했다. 혹시 편지가 형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형이 나를 외면하는 걸까? 나는 절망에 빠졌다. 김태훈 병장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내가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내게 누구에게 일러 바쳤냐,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라며 비아냥거렸다. 나는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촉수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넓게 뻗어 있었다. 야, 이준우, 너 내일 아침 점호 끝나고 나 따라와. 특별 훈련 좀 시켜줄 테니까. 어느 날 밤 김태훈 병장이 내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가득했다. 나는 불안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눈에는 사악한 즐거움이 깃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점호가 끝난 후 나는 김태훈 병장을 따라 막사 뒤편의 낡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다. 창고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다. 낡은 장비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김태훈 병장은 창고 문을 닫고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 이준우, 오늘은 너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켜주지. 이름하여 무릎 지옥 훈련이다. 그는 비웃듯이 말했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창고 바닥에 굴러다니던 널빤지 몇 개를 가져와 나열하더니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명령했다. 널빤지 위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박혀 있었다. 나는 그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자, 지금부터 이 널빤지 위에서 엎드려 뻗쳐. 그리고 내가 하라고 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죽는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널빤지 위에 엎드려 뻗쳐야 했다.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무릎을 파고드는 고통에 나는 신음했다. 하지만 김태훈 병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내 등 위에 낡은 철모를 올려놓고는 발로 툭툭 찼다. 더 낮춰. 더. 네가 나에게 감히 대든 죄다. 평생 무릎으로 살게 해주마. 그는 약 1시간 동안 나를 그 자세로 유지시켰다. 나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았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무릎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다. 내 정신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고통이 김태훈 병장이 계획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려 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문 밖에는 어떤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느껴졌다. 김태훈 병장도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함이 역력했다. 누구세요? 김태훈 병장이 소리쳤다. 그림자는 말없이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모습이 드러나자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훈련소 교관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형이었다. 이민준 교관, 나의 형.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김태훈 병장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나는 형의 등장에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을 느꼈다. 형은 내가 보낸 편지를 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직접 나타난 것이다. 김태훈 병장은 형의 등장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형이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당신은 누굽니까? 감히 이등병을 교육하는 현장에 끼어들다니. 김태훈 병장이 오만하게 소리쳤다. 형은 아무 말 없이 김태훈 병장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형의 눈빛은 마치 얼어붙은 칼날 같았다. 나는 이준우의 형이다. 그리고 너에게 특별 훈련을 선물하러 왔다. 형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김태훈 병장은 형의 강한 악력에 당황한 듯 몸을 움찔거렸다. 나는 무릎의 고통을 잊은 채 형을 바라보았다. 형은 나를 향해 아주 짧게 그러나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김태훈 병장은 자신이 지금껏 괴롭히던 이등병의 형이 그것도 무시무시한 UDT 교관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의 지옥 같던 군 생활은 이제 끝이 나고 김태훈 병장에게는 진정한 지옥이 시작될 참이었다. 모든 문이 닫혔다. 김태훈 병장은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형의 등장은 마치 꿈만 같았다. 낡고 먼지투성이인 창고 안, 날카로운 돌멩이가 박힌 널빤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내게 형은 마치 구원자처럼 나타났다. 김태훈 병장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형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이준우의 형이다. 그리고 너에게 특별 훈련을 선물하러 왔다. 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평소 장난기 많고 유쾌했던 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냉정했고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형의 그런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주었다. 형은 진심으로 나를 보호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김태훈 병장은 형의 위압적인 태도에 당황한 듯 몸을 움찔거렸다. 그는 자신의 우월한 신체 조건을 믿고 늘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지만 형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서는 한낱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당신이 이등병 이준우의 형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곳은 병사들을 교육하는 장소입니다. 감히 훈련소 교관 주제에 일반 부대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김태훈 병장은 애써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은 김태훈 병장의 말을 비웃듯이 받아 넘겼다. 교육?
네가 지금 이등병에게 시키는 게 교육이라고? 나는 UDT 교관이다. 훈련에 있어서는 내까지 것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전문가라는 뜻이지. 형은 말을 마치고 김태훈 병장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형의 키는 김태훈 병장보다 약간 작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김태훈 병장은 뒷걸음질 쳤다. 이준우, 일어나라. 형이 내게 명령했다. 나는 무릎의 고통을 잊은 채 벌떡 일어섰다. 내 무릎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했다. 형은 나를 힐끗 보더니 다시 김태훈 병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내 동생이 너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었다니.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다. 네가 내 동생에게 평생 무릎으로 살게 해주마라고 했지. 좋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무릎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형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태훈 병장은 형의 말에 비웃듯이 말했다. 웃기는 소리. 당신이 뭔데 나에게 훈련을 시켜? 난 이미 훈련 다 받았어. 형은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네가 감히 내 동생에게 시켰던 모든 얼차려와 가혹 행위를 기억한다. 무릎 꿇기, 원산 폭격, 그리고 무릎에 돌멩이 받고 엎드려 뻗쳐. 그 모든 것을 내가 직접 너에게 2배로 돌려줄 것이다. 형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 같았다. 김태훈 병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형이 자신의 모든 악행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당신이 어떻게? 그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형은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내 동생에게서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 동생의 말을 100% 믿는다. 형은 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작은 터치에서 나는 형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창고 문이 다시 열리고 강대현 일병과 함께 몇몇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들은 나의 상태와 형의 등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대현의 눈에는 걱정스러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내가 형에게 보낸 편지가 전달되었고 형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했다. 형은 김태훈 병장에게 명령했다. 자, 김 병장.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첫 번째, 지금 당장 이곳의 모든 먼지를 깨끗하게 치워라. 걸레를 물고 바닥을 핥아도 좋으니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라. 김태훈 병장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형을 노려보았다. 지금 내게 청소를 시키는 겁니까? 당신이 뭔데? 형은 김태훈 병장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내 앞에서 입을 놀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너의 모든 악행을 중대장과 대대장에게 보고하고 너를 군사재판에 회부할 것이다.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형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김태훈 병장은 형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드리워졌다. 결국 김태훈 병장은 형의 명령에 따라 창고 청소를 시작했다. 그는 분노와 굴욕감에 몸을 떨었지만 형의 차가운 시선 아래에서는 감히 딴짓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통쾌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김태훈 병장의 비참한 모습에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을 생각하면 이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였다. 강대현 일병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준우야,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아. 강대현은 김태훈 병장을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미소 지었다. 형은 UDT 교관이잖아. 못하는 게 없어. 강대현의 눈빛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형은 창고 청소를 지켜보던 병사들에게 말했다. 김태훈 병장이 저지른 모든 악행은 내가 알고 있다. 앞으로 그가 또다시 이런 행동을 하거나 다른 선임이 이등병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면 주저하지 말고 내게 보고해라. 나는 이준호의 형일 뿐만 아니라 이 부대 내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파견된 특별 교관이다. 형의 말에 병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며 부대 내의 모든 병사들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다. 김태훈 병장은 형의 말을 듣자마자 몸을 굳혔다. 그는 형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압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형은 매일 아침 창고로 출근했다. 그리고 김태훈 병장에게 특별 훈련터를 시켰다. 그 훈련은 김태훈 병장이 나에게 시켰던 얼차려와 가혹 행위를 기반으로 형의 UDT 훈련 노하우가 더해져 훨씬 더 혹독하고 잔인하게 변형된 것이었다. 무릎 꿇고 엎드려 뻗쳐, 팔굽혀펴기, 오리걸음 등. 형은 김태훈 병장의 체력과 정신력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자, 김 병장, 평생 무릎으로 살게 해주마라고 했지. 네가 말한 대로 평생 무릎으로 사는 기분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형은 매번 김태훈 병장에게 그 말을 상기시켰다. 김태훈 병장은 매일 아침 창고에서 비명과 함께 고통을 호소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의 몸은 갈수록 말라갔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었다. 형은 내게도 특별 훈련을 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김태훈 병장에게 시키는 고통스러운 훈련과는 달랐다. 형은 나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나의 정신력을 단련시켜 주었다. 준우야, 너는 약하지 않아. 너는 강하다. 다만 아직 그 강함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형은 매일 아침 나를 깨워 함께 달리고 내게 맞는 운동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형의 지도 아래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내 무릎의 멍은 사라졌고 내 몸은 단단해졌다. 부대 내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김태훈 병장의 추락은 모든 선임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더 이상 이등병을 함부로 괴롭히는 선임은 없었다. 대신 병사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형은 단순히 김태훈 병장만을 처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대 전체의 문화를 바꾸려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강대현 일병과 함께 형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강대현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고 그는 나와 함께 다른 후임들을 돕기 시작했다. 우리는 형의 숨겨진 조력자가 되어 부대 내의 모든 부조리를 감시하고 보고했다. 나의 존재가 더 이상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형의 도움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다. 형은 내게 말했다. 준우야, 진정한 강함은 단순히 주먹이 센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며 정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용기다. 형의 말은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더 이상 무릎 꿇는 이등병이 아니었다. 나는 강해지는 중이었다. 김태훈 병장은 내가 형의 도움으로 이토록 강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형이 부대의 특별 교관으로 머물게 되면서 김태훈 병장의 일상은 진정한 지옥으로 변모했다. 매일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형은 김태훈 병장을 창고로 불러냈다. 그리고 그가 과거 내게 시켰던 모든 가혹 행위들을 몇 배로 증폭시켜 되돌려 주었다. 무릎에 돌멩이를 받고 엎드려 뻗쳐 있는 김태훈 병장의 등 위에 형은 낡은 타이어를 올려놓았고 그가 신음할 때마다 더 크게 소리 내봐라. 네가 내 동생에게 시켰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김태훈 병장의 비명소리가 매일 아침 창고에서 새어나왔고 그 소리는 부대 내 모든 병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다. 나는 형의 지도 아래 새로운 훈련을 시작했다. 김태훈 병장이 받던 고통스러운 징벌 훈련과는 전혀 다른 나 자신을 단련시키는 훈련이었다. 형은 나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약한 체력, 소심한 성격,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쉽게 위축되는 모습. 형은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산을 뛰고 턱걸이와 팔굽혀펴기 같은 기초 체력 훈련을 반복했다. 형은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준우야,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정말 할 수 없게 된다. 네 안에 잠재된 힘을 믿어라 라고 격려했다. 형의 훈련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강인함을 요구했다. 형은 내게 극한의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쳤고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심어주었다. 한 번은 밤중에 홀로 유격 훈련을 하게 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길을 잃고 헤매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우야, 눈을 감고 내 심장 소리를 들어봐. 그 소리가 너의 길을 안내할 것이다. 두려움은 환상에 불과해. 나는 형의 말대로 눈을 감고 심장 소리에 집중했고 놀랍게도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길을 찾아 훈련을 마칠 수 있었다. 김태훈 병장은 형의 훈련으로 인해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그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했고 그의 눈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두려움과 후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니, 괴롭힐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시선을 피했다. 내가 훈련소에서 그를 피해 다녔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나를 피해 다니게 된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내게 평생 무릎으로 살게 해주마 라고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매일 무릎으로 고통받는 신세가 된 것이다. 부대 내의 분위기도 확연히 달라졌다. 선임들은 더 이상 후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특히 김태훈 병장의 비참한 몰락은 모든 선임들에게 경고등이 되었다. 형은 단순히 김태훈 병장만을 처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대 전체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려 했다. 그는 비정기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했고 병사들 간의 부조리가 발견될 경우 가차없이 처벌했다. 덕분에 막사하는 이전에 비해 훨씬 평화로워졌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강대현 일병은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그는 나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나의 성장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우리는 이제 함께 훈련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다. 강대현은 이제 더 이상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고 그는 다른 후임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우리는 함께 형의 눈과 귀가 되어 부대 내의 모든 부조리를 감시했다. 어느 날 부대에 최정예 특수부대 선발훈련 공고가 붙었다. 육군 최강의 특수부대를 선발하는 훈련으로 합격하면 엘리트 부대에서 복무하게 되는 기회였다. 선발훈련은 매우 혹독하며 일반 병사들에게는 꿈만 같은 기회였다. 김태훈 병장은 그 공고를 보고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 공고를 보고 심장이 뛰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형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시험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나약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나는 형의 지도 아래 강해졌다. 이 기회를 통해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었다. 나는 형에게 최정예 특수부대 선발 훈련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형은 나의 말을 듣고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자랑스러움, 걱정,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준우야, 그 훈련은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혹독할 것이다. 너는 아직 몸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네가 정말 원한다면 나는 너를 믿는다. 형은 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형의 지지 한마디는 내게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나는 선발 훈련에 지원했다. 주변의 병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 같은 이등병이 감히 특수부대 선발 훈련에 지원하다니. 김태훈 병장 역시 내가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내깎게 감히 특수부대. 꿈 깨라, 이준우. 너는 평생 무릎으로 살게 될 거야. 그의 조롱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나는 그저 묵묵히 나의 길을 갈 뿐이었다. 선발 훈련은 예상대로 혹독했다. 전국의 정예 병사들이 모여들었고 훈련은 시작부터 참가자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강철 같은 체력과 불굴의 정신력을 요구하는 훈련의 연속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몸의 한계에 부딪혔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형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내 안에 잠재된 힘을 믿어라. 그리고 내 목에 걸린 형의 펜던트를 꽉 쥐었다. 훈련 중 나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훈련을 총괄하는 교관 중에 형과 매우 흡사한 체격과 목소리를 가진 교관이 있었다. 그는 늘 얼굴에 반사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과 훈련 방식은 형과 너무나도 비슷했다. 특히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알 수 없는 특별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교관을 주시했다. 어느 날 우리는 야간 산악 행군 훈련을 받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발밑에 흙길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길은 진흙탕으로 변했다. 나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따라왔다. 마스크를 쓴 그 교관이었다. 그는 나의 옆에 멈춰 서더니 아무 말 없이 나의 군장을 점검했다. 그리고는 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손에 새겨진 문신을 보았다. 그것은 내 목걸이에 새겨진 형의 펜던트 문양과 똑같은 것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형이었다. 나는 형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형 역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나의 옆에서 걸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내게는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발걸음을 옮겼다. 형은 나를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늘 나의 곁에 있었던 것이다. 최종 선발 훈련의 날이 밝았다. 훈련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마지막 관문은 험난한 장애물 코스였다. 이 코스를 가장 빨리 통과하는 자만이 최종 합격자가 될 수 있었다. 김태훈 병장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멀리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내가 실패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나는 출발선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주변의 모든 병사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 마스크를 쓴 형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할 수 있다 는 메시지를 읽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이등병 이준우가 아니었다.
나는 형의 지도 아래 단련된 강인한 전사였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짓밟았던 김태훈 병장에게 보여줄 나의 증명이었다. 나의 극한의 시험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최종 선발 훈련의 마지막 관문, 험난한 장애물 코스의 출발선에 섰을 때 내 심장은 북처럼 요동쳤다. 주변에는 다른 지원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멀리서 김태훈 병장이 동기들과 함께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비웃음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저 앞에 펼쳐진 코스와 그 너머에 있는 나의 목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나는 전력을 다해 뛰쳐나갔다. 첫 번째 장애물은 거대한 벽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손이 미끄러지고 몸이 휘청거렸지만 나는 악착같이 벽을 잡고 기어 올라갔다. 어릴 적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민첩함과 힘이 내 몸 안에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형과 함께했던 혹독한 훈련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벽을 넘어 착지하는 순간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장애물로 향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좁고 긴 외줄 타기였다. 발 아래로는 깊은 웅덩이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손에 땀을 쥐며 조심스럽게 외줄을 잡았다. 균형을 잃을 때마다 몸이 흔들렸지만 나는 형이 가르쳐준 대로 호흡을 가다듬고 시선을 고정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준우야. 너는 할 수 있다. 형의 목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했다. 나는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내디뎠고 마침내 무사히 외줄을 건널 수 있었다. 훈련은 계속되었다. 흙탕물 속을 기어가고 철조망 아래를 통과하고 거대한 타이어를 넘어야 했다. 나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팔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고 배는 터질 듯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 안에는 불굴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김태훈 병장이 내게 평생 무릎으로 살게 해주마 라고 했던 말이 나의 뇌리를 스쳤다. 나는 더 이상 무릎 꿇는 이준우가 아니었다. 나는 강해졌다. 마지막 장애물은 높이 솟은 철봉이었다. 그곳에 매달려 반대편으로 건너뛴 후 최종 목표 지점에 도달해야 했다. 나는 철봉을 잡기 위해 뛰어올랐다. 하지만 손에 힘이 풀려 철봉을 잡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팔꿈치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준우, 포기하지 마라. 저 멀리서 강대현 일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고 나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다시 한번 철봉을 향해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 철봉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나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절망감이 밀려왔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그때 훈련을 총괄하던 마스크를 쓴 교관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의 옆에 섰다. 나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나를 자극했다. 그는 나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형이었다. 이민준 교관.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나의 무릎과 팔꿈치에 난 상처를 보더니 눈썹을 찡그렸다. 그리고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라, 준우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형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형은 나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네가 쓰러지는 순간 너는 김태훈 병장이 말했던
평생 무릎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걸 원하는 거냐? 형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채찍질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형은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그래, 네 안에는 누구보다 강한 정신력이 숨어 있다. 이제 보여줄 때다. 네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네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형은 나를 향해 주먹을 쥐어 보였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다. 그 순간 멀리서 김태훈 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 이준우 저 새끼. 결국 못하는군. 포기해라. 포기.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조롱 섞인 외침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래, 보여주자. 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나는 다시 철봉을 향해 달려갔다. 형은 나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있는 힘껏 뛰어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철봉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벗겨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악착같이 철봉에 매달려 반대편으로 몸을 움직였다. 한 팔, 한 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정신력으로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철봉을 넘어 최종 목표 지점에 착지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가누었다. 내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벅차올랐다. 나는 해냈다. 내가 해낸 것이다. 그 순간 훈련장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병사들이 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탄이 서려 있었다. 이등병 이준우가, 가장 약해 보였던 내가 가장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최종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다. 병사들은 환호하며 나의 이름을 외쳤다. 이준우, 이준우. 그들의 환호 속에서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을 느꼈다. 나의 승리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태훈 병장에게 시달려왔던 모든 피해자들의 승리이자 약자가 강자를 이긴 정의의 승리였다. 나는 환호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김태훈 병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정지 화면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내가 이 훈련을 통과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귀에는 내가 성공했다는 환호성이 마치 심판의 종소리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도 조롱하고 경멸했던 내가 그의 모든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강해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형이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잘했다, 준우야. 정말 잘했다. 그는 나를 꽉 안아주었다. 형의 품에서 나는 따뜻한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승리였다. 그때 형이 돌아서서 김태훈 병장을 향해 걸어갔다. 김태훈 병장은 형의 발소리에 몸을 움찔거렸다. 형은 그의 앞에 멈춰 서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병장, 네가 내 동생에게 시켰던 모든 고통을 기억하나? 네가 그에게 평생 무릎으로 살게 해주마라고 했던 말도. 이제 내가 너에게 진정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차례다. 형은 김태훈 병장의 멱살을 잡고 그를 질질 끌고 갔다. 김태훈 병장은 저항하려 했지만 형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형은 그를 훈련장 한가운데로 끌고 가더니 아까 내가 쓰러졌던 철봉 아래에 세웠다. 자, 김 병장. 지금부터 너는 이준우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2배로 느끼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동생에게 시켰던 무릎 지옥을
내가 너에게 특별 훈련으로 선물하겠다. 형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형 집행인 같았다. 김태훈 병장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형과 김태훈 병장을 지켜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통쾌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김태훈 병장의 오만함은 그의 파멸을 불러왔고 나의 나약함은 형의 도움으로 강인함으로 변모했다. 이 모든 것은 정의의 승리였다. 훈련장의 모든 병사들은 침묵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김태훈 병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김태훈 병장이 형에게 끌려가 특별 훈련을 받기 시작하자 훈련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비명소리는 더 이상 창고 안에서만 들리지 않았다. 훈련장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그의 고통스러운 신음은 모든 병사들에게 선명한 경고가 되었다. 형은 김태훈 병장이 내게 시켰던 모든 가혹 행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무릎 꿇기, 원산 폭격, 그리고 특히 그가 즐겨 사용하던 무릎으로 살게 해주마 라는 조롱 섞인 말까지. 형은 그 모든 것을 김태훈 병장에게 되돌려 주었다. 자, 김 병장, 무릎으로 기어봐. 내까짓게 감히 내 동생에게 평생 무릎으로 살게 해주마라고 했지. 네가 직접 그 고통을 느껴봐야지. 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김태훈 병장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형에게 애원했지만 형은 단 한 번도 그의 애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정의를 실현하는 집행자의 모습이었다. 김태훈 병장의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그의 무릎은 피로 물들었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두려움과 굴욕감만이 남아있었다. 다른 병사들은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일부는 통쾌하다는 듯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일부는 김태훈 병장의 비참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불평하거나 나서지 않았다. 형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그가 김태훈 병장을 대하는 냉정한 태도는 모든 병사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각인시켰다. 더 이상 부대 내에서 함부로 후임을 괴롭힐 수 없다는 암묵적인 경고였다. 나는 형과 김태훈 병장을 번갈아 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비로소 사라진 기분이었다. 나의 무릎에 새겨졌던 멍자국과 마음속 깊이 새겨졌던 모욕감은 형의 행동으로 인해 조금씩 치유되는 듯했다. 김태훈 병장은 그가 나게 가했던 고통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 훈련이 끝난 후 김태훈 병장은 군사경찰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형은 그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 혐의를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태훈 병장은 결국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 영창에 수감되었다. 그의 몰락은 부대 내에서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과거에 오만하고 잔인했던 김태훈 병장의 모습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의 이름은 부조리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김태훈 병장이 사라지자 부대 내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형은 특별 교관으로서 부대에 남아 병경 문화 개선에 힘썼다. 그는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병사들 간의 상호 존중을 강조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병사 고충 상담소도 설치되었다. 병사들은 이제 자신의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부대 내에는
이전의 긴장감 대신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았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형의 지도 아래 계속해서 훈련에 매진했다. 최정예 특수부대 선발 훈련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나약했던 이등병 이준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형이 가르쳐준 대로 육체와 정신이 모두 강인한 병사로 성장했다. 나의 변화는 다른 병사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다.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후임들이 늘어났고 나는 그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강대현 일병은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그는 나를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다. 준우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아직도 그 지옥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나도 살았다. 강대현은 내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이 없었다. 대신 밝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가득했다. 우리는 함께 병경 문화 개선에 힘썼다. 강대현은 나와 함께 다른 후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전우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형과 함께 막사 뒤편의 작은 언덕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웃음소리는 평화로웠다. 형은 내게 차분하게 말했다. 준우야, 네가 겪었던 일들은 분명 힘든 경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너는 누구보다 강해졌다. 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말대로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에요. 형 덕분이에요. 형은 미소 지으며 나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다. 너는 이미 그 강함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저 네가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줬을 뿐이다. 그리고 네가 내게 보냈던 편지 덕분에 나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군대 내의 부조리가 아직도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이 모든 것은 너와 내가 함께 이뤄낸 것이다. 형의 말은 나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우리는 단순히 형제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은색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목걸이에 새겨진 형의 펜던트 문양은 노을빛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났다. 이 목걸이가 저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형의 용기와 강함을요. 내가 말했다. 형은 나의 목걸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자신의 팔에 새겨진 UDT 문신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다. 이것은 책임감의 상징이다. 우리는 늘 약한 자들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너는 이제 그 책임을 짊어질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다. 군대라는 지옥 같았던 공간에서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평화가 아니었다. 우리의 내면에서 찾아낸 평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평화였다. 김태훈 병장의 몰락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가였다. 나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최정예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며 나는 더욱 강인하고 유능한 군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경험을 통해 다른 병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병사의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와 성장의 기록이자 정의가 승리한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형과 나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이 세상에 두 번째 봄을 가져올 것이다. 최정예 특수부대 선발 훈련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날, 나는 내 생에 가장 큰 성취감을 느꼈다. 나약하고 소심했던 이등병 이준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형의 혹독한 지도와 김태훈 병장의 잔인한 괴롭힘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했다. 나는 이 부대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이제는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나의 능력을 펼칠 차례였다. 특수부대에서의 훈련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혹독했다. 하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형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나를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시켰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훈련에 매진했다.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정신적인 강인함을 갈고 닦았다. 팀원들과의 협동심을 배우고 극한의 상황에서 판단력을 유지하는 법을 익혔다. 나는 점차 유능하고 신뢰받는 특수부대원으로 성장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분대장이 되었다. 나의 분대원들은 나를 믿고 따랐다. 나는 그들에게 형이 내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단순한 기술적인 훈련을 넘어 정신적인 강인함과 인간적인 존중을 강조했다. 나는 내 분대원들이 나처럼 부조리로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강대현 일병과는 전역 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지지자였다. 우리는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군대 이야기를 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야, 준우야, 네가 이렇게 멋진 군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냐? 그때 그 소심했던 이등병이 맞냐? 강대현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어준 존재였다. 형인 이민준 교관은 여전히 UDT에서 최고의 훈련 교관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그는 나의 성장을 가장 자랑스러워했다.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날 일은 드물었지만 나는 형의 존재가 늘 내게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묵묵히 응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걸어갔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대 내 병경 문화 개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휴가 때마다 변경 인권 관련 강연을 다니고 군 부조리 사례를 수집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언론에 소개되었고 나는 변경 문화 개선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김태훈 병장과의 사건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전역 후 첫 공식 강연을 위해 내가 처음 전입했던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오래된 막사와 익숙한 훈련장이 나의 옛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강연장에서 내가 이등병 시절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김태훈 병장의 괴롭힘, 나의 절망감, 그리고 형의 도움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하고 강해졌는지에 대해, 특히 나는 좀 평생 무릎으로 살게 해주마 라는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강조했다. 강연이 끝나자 한 병사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가 이등병 시절 힘들 때 위로해 주었던 PX병이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이 병장님, 아니, 이제는 분대장님이시군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나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강인했다. 나는 나를 짓밟았던 김태훈 병장 덕분에
역설적으로 진정한 강함을 깨달았다. 그의 잔인함이 나를 성장시킨 것이다. 나의 삶은 마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듯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내고 피어난 새싹처럼 나는 더욱 푸르고 강하게 돋아났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앞으로 걸어갈 길 또한 굳건히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어느 맑은 날 해군 특수전전단 훈련소를 방문했다. 훈련장 한쪽에서 형이 젊은 UDT 대원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찼고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나는 형에게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형은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준우야, 잘 지냈냐?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 순간 우리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를 만졌다. 목걸이에 새겨진 형의 펜던트 문양은 나의 심장처럼 따뜻했다. 그것은 내게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목걸이를 평생 간직할 것이다. 형은 나를 데리고 훈련소 앞 바닷가로 나갔다. 드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형은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준우야, 너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다. 하지만 언제든 힘들 때면 나를 찾아와라. 형은 늘 내 편이니까. 형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나의 모든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영상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소중히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